새로운 체벌이 추가됐어요.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마라. 밥을 먹으면 자니까 밥을 못 먹게 하셨어요. 고3이니까 정신무장을 해야 한대요. 이틀째가 되니 배고픔은 생각보다 견딜만 했어요. 근데 잠을 못 자는 건 차원이 달랐어요. 당연히 졸음이 쏟아지겠죠. 그때마다 엄마의 훈계와 7번 아이언도 어김이 없습니다. 밤이 새도록이요. 그때 밤을 새고 혼이 났었어요. 어머니는 이제 잔다고 안방에서 누우시고 저는 거실에 나와서 이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거실 책상에 앉으려는데 엉덩이를 댈 수가 없어요. 간밤에 맞은 자리에서 피가 배어나요. 그냥 너덜너덜했어요. 뭐 맞아서 그런 것도 있고 저 이상한 모르겠어요. 그래도 참고 앉았습니다. 그날 계획표 뭐 짜네 마네 이러고 앉아 있다가 잠깐 멍하게 있었어요. 그냥 책상 위에 탁상 달력이 눈에 들어와요. 그걸 발견했을 때 그때는 진짜 가슴이 철렁했죠. 맞자고 할 때 철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냥 전날 세상이 끝난다고 느꼈어요. 학부모 입시 상담이 보였어요. 근데 뭐 입시 면담 가서 그거를 커버할 수는 없을 테니까 엄마가 학교에 오면 성적 위조한 것도 다 들통나겠죠? 그럼 엄마는 어떻게 나오실까? 전날에는 모든 게 다 끝나겠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엄마한테 맞아서 죽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먼저는 너무 무서웠고 그 다음으로는 죽기 싫다는 생각을 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매를 몇 대 맞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네요. 네. 준수는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네. 전날이 되면 내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구나. 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칼을 집어 들고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자고 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입니다. 아유. 엄마 시신을 안방에 그대로 두고 8개월을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냥 사람 같지 않게 살았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냥 거기 뒀어요. 거기 두고 옮긴다거나 숨긴다거나 뭐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문도 안 닫았었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아무래도 냄새도 나고 하니까 이제 문 닫고 그 뒤로 계속 그 거실에 불을 켜놓고 살았어요. 뭐 악몽이라고 해야 될지 환청이라고 해야 될지 뭐 어머니가 부르시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죄책감이 컸던 것 같아요. 아, 8개월 동안 그대로 방치한 친아들이 아버지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공업용 접착제로 안방의 문틈을 밀폐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어머니는 돌아올 수 없고 두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추락했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자기의 기준에서 최고의 사랑을 주신 거거든요. 그분의 모든 인생을 갈아 넣어서 저를 키우셨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점점점 더 힘들어 하실 때, 점점점 더 저한테 이렇게 푸시를 하실 때 이제서야 조금씩 해석이 되는 것들은 어머니께서 점점 더 불안해지셨다는 거예요. 점점 더 두려워지셨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후회되는 건 저희 어머니께 내가 아니어도 어머니는 대단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고 어머니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어머니를 위로해드리지 못한 게 너무 후회돼요. 만약에라도 돌아갈 수 있다면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명백히 엄마가 피해자죠. 살인사건의 피해자인데 어떻게 다 피해자 같아? 그쵸. 네, 저도. 물론 법률적으로는 살인을 하였고 어머니가 피해자고 이 사람이 가해자가 되고 또 아동학대 피해자가 되고 또 저 사람이 가해자가 되고 고3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단기 3년, 장기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증인들은 그분도 결국 피해자라면서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계속 폭행을 당해왔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고 요청할 수도 없는 극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 범죄 일어나기 전 3일 동안 이런 상황에 있었다. 그러니 이 아이가 도피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 어머니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한 최후의 수단이었다. 이례적으로 관대한 판결이었답니다. 사건 전 준수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가혹한 상태에 있었다는 게 그 이유였어요. 우리 법이 내릴 수 있는 최저 형량이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도 뭐 보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교도소에 있는 동안 아빠는 성실하게 면회를 갔어요. 더는 후회하고 싶지 않았다고 해요. 또 후회할 일을 만들면 그땐 아들마저 잃게 될 것 같다고. 진짜 죄인은 나는 박해했는데 아들이 내 대신 저기 서 있구나 생각할 때 그냥 눈물밖에 안 나요. 애가 그 8개월 동안 겪었을 그 고통을 생각하면 죽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해요. 사실 애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저로서는. 과연 몇 사람이 그 상태에서 8개월을 살 수 있을까요? 애의 아픔을 조금씩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오히려 자책이 되죠. 아들을 그 상태에서 놔둘 수밖에 없었던 내 모습이. 근데 그게 되게 낯설었어요. 왜냐하면 분명 아버지는 평생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되게 갑자기 바뀌신 거잖아요. 뭐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은 들었어요. 준수는 3년 만에 출소했습니다. 출소 후 한 사람을 만났고 그녀에게 다 털어놨대요.
그리고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올해로 31살이 된 준수 씨는 두 아이의 아빠가 됐어요.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문득문득 두려움이 밀려온다고 해요. 언젠가 이 아이들한테도 모든 걸 털어내야 할 때가 올 텐데 그날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할까? 그 준비를 하면서 살겠노라고 했습니다. 계속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도 하고 각오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답니다. 혹시라도 지금 18 준수와 같은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부디 자신과 같은 선택을, 자신과 같은 후회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요.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서 오늘 용기 내서 카메라 앞에 섰다고 합니다.